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그래요? 네, 최진곤의 고민 상담 네.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40대 네.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남편분이 44살, 아내가 40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저희 둘째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201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인데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갑이고 그 다음에 2012년생이고 그리고 상계주공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고 24평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담대 2억 4천을 해서 6억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그때 당시에 한 3억 6천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2020년도, 그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2020년도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이제 딱 2년이 딱 지난 시점인데 현재는 호가가 한 8억 5천이니까 시세가 그래도 좀 올랐죠? 6억이면 한 2억 5천 정도 올랐어요. 2억 5천.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한 70%, 80% 정도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75점 정도? 그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투자를 잘 하셨다. 자, 그래서 월 수입은 이제 남편분 600만 원, 아내분 200만 원인데, 이렇게 돼서 총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100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2억 4천에 대한 이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직장이, 신용이 잘 좋으셔서 금리 좀 낮춰서 받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라서 아마 이것도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고, 이제 이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이한 게 이제 부모님 용돈 이제 100만 원을 드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도 사실은 이것도 좀 많이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니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용돈. 그래서 사실 요거 갖고도 많이 싸우는 집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 용돈 뭐 너희 집 친정에는 얼마 주고 시댁에는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도 싸우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많이 이거 갖고 싸우진 않았어요. 잘 정리하셨군요. 네네, 정리해서 하고. 근데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갖고도 되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좀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싸움의 원인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다. 돈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삶도 여유로워지고 사람도 여유로워진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엄청 그 애기 봐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님한테 또 명절 때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뭐 굉장히 알뜰하신 것 같아요. 생활비. 그래서 저도 여기 사연들 보면은 생활비를 정말 이렇게 알뜰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생활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생활비 많은데 정말 대단하게 잘 하고 계시고 저도 조금 더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도 좀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낮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가면 이 생활비를, 그러니까 생활비가 이게 많이 써지고 하면은 불필요한 걸 줄여서라도 다시 낮춰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여러분. 멋있네요. 네, 벌면 되죠, 뭐. 그죠? 돈이란 게 뭐 벌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생활비를 굉장히 아껴 쓰신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은 뭐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대출을 받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시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 우선순위는 투자. 굉장히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연도 굉장히 재밌으셨는데 무조건 투자다. 자기는 투자. 근데 이분 사연을 좀 구구절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자기는 이제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공 아파트가 이제 뭐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한데 이제 불편하죠. 옛날 아파트니까 주차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은 평수니까 24평이니까 너무 이제 삶이 좀 빡빡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니까 좀 이제 새 아파트 가보고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부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실거주 2년을 채웠는데 중개 주공을 이제 더 큰 평수로 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평수가 호가가 10억이니까 이거를 팔고 가더라도 이거 대출 갚으면 그죠? 그러니까 8억 5천에 하면 한 6억 정도 남는 거지 않습니까? 6억에 10억을 하면은 내가 이제 4억이라는 대출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4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이거를 그냥 8억 5천인데 8억으로 잡았으면 그죠? 한 5억 정도, 4억에서 한 5억 정도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금리가 4%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2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60만 원인데 추가로 여기에 16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같이 상환하려면 2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평수로 영끌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억을 대출 받아서 넓은 평수로 간다는 것, 또 거기다가 취득세도 있으니까 거의 5억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5억을 더 들여서 큰 평수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상황에서는 무리수다. 무리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직 그 교육비가 많이 안 들을 때예요. 근데 지금 저희 큰애도 중학생인데 교육비가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학원비도 그렇고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자랑 그 원리금 같이 상환하면서 생활비 하면서 또 학원비까지 내려면 정말 빠듯해지신다. 예,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또 오를 거 알면서도 또 갑자기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5억을 땡겨서 상계주공 아파트 더 넓은 평수로 가신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뭐 수입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고려해봐도 되는데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 재정 상황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형 거주상에서 투자를 할까? 네. 대출을 1억을 땡겨서 각각 명의로 한 채씩.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불린 돈으로 상급지 가고 싶은데 주공 아파트 모음택과 괴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불린 돈으로 상급지에서 상계 주공을 가든지 아니면 또 새 아파트를 다른 데 새 아파트를 가서 뭐 가는 방법도 좀 고려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새 아파트로 가서 가는 방법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닌 게 왜냐면 그 주공 아파트요. 지금 주공 아파트가 서울에 6억 정도의 자금으로 6억 정도 5천에 사실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핵심 지역, 입지가 굉장히 여기가 그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주공 아파트는 반드시 재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10년에서 10년 정도면 재건축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0년에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의 입지가 좋은 학군이 좋은 상계 주공 아파트를 내가 10년 있다가 내 집 마련.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뭐 20억 훨씬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20억짜리 아파트,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주공 아파트를 이왕 사셨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해결할 때 문제다. 그래서 이 주공 아파트가 좀 작더라도 무조건 좀 지켜서 이왕 사셨으니까 물론 만약에 이걸 사지 않았다고 했으면 제가 또 2020년도에 또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뭐 양조 5점 미분양을 2개를 잡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더 높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미 사신 거면 그냥 갖고 가신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것도 팔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어쨌든 상계주공 아파트에 또 실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지키고 가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주공 아파트를 지켜서 근데 몸테크가 괴롭다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좁고. 주차장 좁고. 비 지금 네. 태풍 몰려오니까 비 다 네. 맞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해결책을 솔루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기를 그래서 전세를 좀 알아봤어요. 전세 가격이 얼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3억 5천이면 주담대 대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천이 남죠? 1억 천. 그러면 이 1억 천을 가지고 양조 옥정 신도시가 요새 입주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34평 전세가가 2억 5천이면 들어가더라고요. 2억 5천. 굉장히 싼 거예요. 34평 새 아파트가. 그럼 2억 5천이면 1억 천에 그 반전세 해서 월세 조금만 한 7, 8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런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새 아파트니까 드레스룸이 있다는 얘기예요. 드레스룸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냥 새 아파트 다 똑같아요. 그래서 2억 5천. 그리고 전세 가격이 입주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 내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군이 문제인 거죠. 학군. 그죠? 학군. 왜냐하면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 그래도 학군도 괜찮고 한데 아무래도 신도시 쪽으로 가려면 학군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양자택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군을 생각하면 그냥 상계주공에서 몸테크 하면서 두 번째 형 거주상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억까지 땡겨서 할 필요는 없고 1억 미만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뭐 한 채 정도는 더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더 사도 살 여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2년 거주를 채웠으니까 여기를 전세를 주고 나는 신도시, 양주 옥정 같은데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입주 물량으로 쌀 때, 그럴 때 들어가서 굉장히 편하게 하면서 또 산다. 근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의 문제이지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도시는 안 오르지만 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왜 안 올라요?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위례 신도시도 분양가 자체가 4억대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거의 막 18억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올라요, 신도시가? 화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신도시 안 오른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빌라 파는 분한테. 아, 그렇구나. 빌라 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분들이 또 얘기가 다른 게, 빌라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많이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지가 최고다, 서울이 최고다, 용산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용산이 최고다. 근데 결국은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도권도요, 웬만한 서울에 있는 빌라보다 수도권에 있는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신도시는 안 오른다, 이런 그런 선입견은 정말 잘못된 선입견이고, 이런 거는 잘못된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도시도 오릅니다, 여러분. 오르고 또 거주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75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좀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2년 전에 저한테 상담 많이 왔다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고 했으면 저는 차라리 양주 옥정 지구를 2채를 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2개. 각각. 차라리.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그러면 한 채는 본인 사시고, 한 채는 뭐 하셔서 나머지 그거 해서 투자로 해라. 왜냐면 2채 해도 크게 대출도 안 받고. 근데 따져보세요, 여러분. 양주 옥정 신도시가 지금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한 6억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억 5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프랭TV에서도 제가 양주 옥정 신도시 미분양 얘기도 했었고, 2억 5천이면 2채를 샀으면 얼마예요, 여러분? 5억이에요, 5억.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그 6억에 샀는데 8억 5천이니까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2채 샀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요? 3,500씩 2채면 7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전세 맞추고 하면 다 해도 이 돈 다 3억이면 돈 다 하고도 남아요.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출.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하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3억 7천이었으니까 1억 2천씩 필요한 거니까 2채면 2억 4천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2억 4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3억 6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2억 4천 들여서 5억을 벌 거냐, 3억 6천을 투자해서 2억 5천을 벌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냐고 하면은 차라리 옥정이 더, 미분양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주거 환경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년 전에 그 당시 만약에 옥정 미분양 2개를 잡는 전략이 제가 볼 땐 85점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당시 이런 경우에는 한 7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양주 옥정 신도시가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올랐는데 이거를 팔고 양주 옥정 신도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현재 여기가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를 가져가면서, 대신에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라. 이왕 재건축 샀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라. 최근에 여러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좀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전 정부에서는 신도시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고, 현 정부에서는 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 이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주택 정책과도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가 됐고 풀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지가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음마아파트도 재건축 얘기가 지금 점점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될 거예요.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뭐 상계주공아파트, 또 목동아파트, 저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게 사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2년 전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왔으면 제가, 여기보다는 상계 주공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옥정 아파트 두 채를 사는 게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르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도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나 강의를 통해서 딱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바뀌거든요. 정책도 바뀌고. 최근에 제가 15억 담보대출 풀어줘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언론에서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곧 풀어줄 거예요. 결국은. 방송을 봤나 봐요. 그런가? 원장관이.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 보려면 우리 회원가입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연찮게 또 그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채널명이 미래를 읽는다는 게 이런 시시각각 변화되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올바른 투자 결정,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어떻게 되면 부자 되는 핵심 요소, 공식이 아닌가. 내 집 마련 우선순위가 투자 이렇게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다 투자거든요. 네네. 전세든 월세든 쾌적한 신도시에서 살고 싶다. 네네. 그런데 신도시는 잘 안 올라서 어쨌든 대표님은 신도시도 오른다라는 당연하죠. 주장이고 네. 이분은 어쨌든 안 오른다라는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를 놓고 신도시로 가서 전세나 반전세로 네. 사는 게 되게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학군 때문에. 거기서 썼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요거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아마 이거 영상 보시고 이분 아마 댓글 다시 한번 달아주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면 그냥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이분은 그냥 그렇기보다는 그냥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게 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하소연. 어차피 이사 안 가, 이분. 내가 볼 때는. 이사 안 가시고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분은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아마 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취득세 상관없이 1%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채를 더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더 좀 불려나가자.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좀 오래 갖고 계셔라. 그 다음에 비조정적 한 채는 요거 팔아서 일반 세율로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좀 더 플러스 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이분 직장이 용산이네요. 맞아요. 용산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소연이죠, 뭐. 하소연이고, 그냥, 푸념이라고 해야 되나, 푸념? 아니, 저도 드레스룸이 없는 집에 썩 네. 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만 외곽으로 나가면 전셋집, 새 아파트 싼 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옥정 같은 경우는 또 7호선 연장도 되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뭐 살기에도 뭐 괜찮고 굉장히 쾌적하고 또 신도시가 좋은 게 굉장히 쾌적해요. 공원도 많고. 평지고. 평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웬만한 서울보다 오히려 전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도 굉장히 초창기 때는 미분양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분양가 4억대였는데 지금 다 한 10억대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지역도 처음에는 저기가 다 아파트에 들어설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런 신도시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셔라. 투자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신도시는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니까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네. 사연자분께서 네. 꼭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이사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게 네 개도 되겠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저는 간다. 아예 안 간다에 한 표. 조금 어때요? 저도 안 간다 쪽이 조금. 그쵸. 왜냐면 직장이 또 같이 걸려 있어서. 용산이니까 맞아요.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이사를 간다는 결심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또 아마 여기 또 왜냐면 또 이사 가기가 힘든 게 여기 또 학부모들이 또 다 같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마곡에서 강남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고민 되게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그쪽에 이제 새로 사귀신 분들 또 어린이집 그 부모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또 멀리 오면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게 좀 약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사를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이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빨리빨리 좀 이사를 다니긴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친구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사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게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 거주지를 옮기신 거예요? 저 벌써 3년 됐죠? 4년 됐죠? 4년 전에. 그럼 저 연배 아니세요? 그쵸? 이 연배였죠. 이때 나이. 그래서 바로 나이가 공개되고.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그 당시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례에 대해서도. 네.